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는 직업이 있어야 되고, 직업을 가지면 직장이라는 곳에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많아서 약간의 공황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취업을 하신,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신입사원들, 뭐 이런 분들 중에서 또 공황경세를 느끼시는 분들 계시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는 관리자가 됐는데, 오히려 부하 직원들 눈치를 보고 또 위에 임원들 눈치를 보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서 공황 증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사례들을 요즘 많이 보고 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직장 생활에서의 공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공황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좀 알아봐야죠. 극도의 두려움,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한 개인한테 심적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어떤 사건 하나를 로 인해서 내가 심적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나는 인식하지 못해요. 왜? 그 사건은 의식의 영역이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으로 침전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고 오히려 골마 터지게 됩니다. 그 골마 터지는 게 뭐예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너 계속 이러다가 죽어. 그래서 일종의 보호하는 방어기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제 직장 생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알아차리고 마음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을 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신체 증상은 심한 불안, 초조감, 죽을 것 같은 공포, 그다음에 호흡곤란. 호흡곤란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죠. 가슴이 답답해요. 뭐 이렇게요. 그래서 흉통, 가슴이 답답함, 어지러움, 손발이 저림, 그다음에 별 감동 없는 무감동, 뭘 해도 재미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회사 근처역에서 내릴 때까지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회사 건물만 딱 보면 그때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안 되고 손발에 땀이 차고 이럴 수 있고요. 또 내 책상에 탁 앉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장,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뭐 이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탁 앉았는데 그때부터 안절부절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예,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직장 내 공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인은 뭐 신체적인 원인, 그러니까 그 신경학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좀 공황에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나는 인식을 못하지만 외부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또 유년기의 경험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공황이 너무 포괄적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경험을 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이 이제 막 입사를 해서 아직 그냥 평사원이나 아니면 대리급 정도에서 공황 증세를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일을 잘 못해서 그래요. 일이 미숙하니까 자꾸 그걸로 인해서 실수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낙인이 찍히게 되죠. 야, 네가 못하잖아. 이런 식으로 일을 주는 과장이나 차장들도 야, 이거 네가 하겠냐? 이러면서 약간 이 일 자체를 좀 허드렛 일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할 수 없는 일을 주거나 또 일을 해도 성과가 내 몫이 아닌 불분명한 일들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죠. 이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넌 센스가 없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정말 일에만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인간관계고 뭐간에 신경 쓰지 마세요. 센스가 없다. 이건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디테일이 떨어진다는 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신입사원, 그다음에 대리급까지가 인간관계를 너무 중시해요. 마치 회사가 완전한 인격체들이 모여있는 무슨 천상의 어떤 집단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은 스무스하게 되고 인간관계도 되게 좋을 것이고 정말 좋은 멘토를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막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실제로 가보면 일만 빡세게 해야 되고 일 못하면 약간 비난과 조롱 아니면 약간 무시 뭐 밀려나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거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급까지는요 일만 하시면 됩니다. 예, 인간관계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 잘하면 사람이 붙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 시기에 뭔가 더 완벽한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됩니다. 왜? 인간관계 만나잖아요. 내가 일의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동료들끼리 위로받겠다고 소주 한 잔 마시고 뭐 이러면서 듣는 얘기는 뭐예요? 아, 그 김 과장 사이코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지고 나는 심적으로 위안을 받고 현재 안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 과장을 비난하게 되는 명분이 되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대리끝까지는 무조건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말에 쉬십시오. 주말에는 회사에서 오는 전화 받지 마세요. 그 전화 안 받는다고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일개 대리, 일개 평사원이 전화 안 받았다고 망하는 회사면 그거 존재 가치가 없는 회사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의외로 요즘 들어서 저한테 많이들 그 상담을 하신 분들이 좀 올라갔을 때, 부장 됐을 때, 요때, 그 다음에 이사 됐을 때 오히려 더 힘들어 하십니다. 이때는요, 일하지 마세요. 예, 일할 시기 지났습니다. 이때는 이 조직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하셔야 돼요. 네. 가급적이면 소외당하지 않는 사람 돌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팀에서의 가장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일들을 하시냐면,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일을 해요. 과장, 이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직원들 표정, 직원들 어떤 기분, 이런 거 체크 못 합니다. 그리고 장단점 파악 잘 못해요. 그냥 객관적인 보고서에만 의존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라든지 기획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니요, 떨어지죠. 그러면 당연히 이사라는 것도 임시직이고 요즘은 부장들도 사실 좀 위태위태한 위치인데 그러면 사실 공황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장급 이상은 일하지 마세요. 정치하셔야 됩니다. 정치가 무슨 개파 만들고 세력 만들고 라인 만들어서 지들끼리 해먹고 꿍짝짝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팀, 우리 부서 안에서 소외되는 녀석이 있는지 조금 특별한 녀석이 있는지 조금 독특한 재능이 있는지 그 친구들을 과연 어떻게 역량을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합하고 보고서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은 가이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공황이 안 생기느냐 실질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업무할 때 무조건 기록을 좀 남기세요. 네, 이거는 그냥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잘해도 내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고 못해도 이게 나만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켜서 이 일이 벌어진 거고 결과는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바운더리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이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일은 쇠가 빠지게 하고 온통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 물론 바쁘고 정신 없을 거예요. 그죠? 보고서 쓰고 뭐하고 전화하고 뭐하고 메일 확인하고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텐데 내 개인 기록을 계속 해라? 좀 어려울 겁니다. 근데 습관 들여놓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 험담하는 얘기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그거 돌아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남 험담할 때는 참여도 하지 말고 듣지도 마시고 살짝 빠지든지 아니면 살짝 껴가지고 그래도 김 과장님 스타일은 괜찮지 않아? 응? 나는 패션 감각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역으로 칭찬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타인의 욕에 대해서 덜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짓, 뭐 누구 험담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그 다음에 친해지고 뭐 이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우정, 파트너십은 오래 못 갑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은요, 불합리한 상황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꼭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꾹꾹 참다가 나중에 엄청난 불합리한 사건들이 내 앞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정말 회사에서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공황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에어를 잘 빼내야지 공기가 터지지 않습니다. 빵 하고 터지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거 습관적으로 내가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거 좀 교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뭐 부하 직원한테든 아니면 상사한테든 할 수 있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에요. 습관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거는 인턴부터 시작해서 대표까지 다 기본입니다. 이거 익숙치 않고 회사 생활을 하겠다는 건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뭐, 그리고 이 철자법 자꾸 틀리시는 분들 계세요, 보고서에.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 기본 못 갖춰놓고, 뭐 누가 나 갈군다, 뭐 누가 눈치 준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기본은 좀 갖춥시다, 우리.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회의할 때 말 좀 하세요. 그렇게 뒤에서는 남 얘기 그렇게 하고 회사를 들었다 놨다 회사를 몇 개를 세울 것처럼 말을 해놓고 왜 회의 시간에 말을 안 해요? 회의 시간에 말을 하세요. 네, 내가 할 말이 없다, 아이디어가 없다라고 하면 저 동의합니다 정도라도 하세요. 그거 회의를 준비한 사람들, 기획서 준비한 사람들 몇 날 며칠 동안 애를 써서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딱 한마디로요. 저는 그거 동의합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생각 못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 확산하는 걸로 좀 방지하세요. 일, 업무,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실수가 생기고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한정된 거고, 그 사람에 한정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수하고 나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고, 나를 일을 가르쳐 주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리버리 좀 헤맬 때 어떤 이미지가 각인돼서 계속 내가 어떤 이 사람한테 조금 이 못난 모습만 보인다. 이것을 확산시키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봤던 모습대로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어리버리 바보짓을 하게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특수관계고 나머지는 일반관계입니다. 그러면 옆 부서 사람들하고한테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고 이러셔야 되고, 또 저번 프로젝트에서 어리버리 잘못했다, 실수했다, 내 아이디어가 잘못됐다, 그러면 요번에는 어때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든지 확산시켜서 번지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차단하고 매번 건 바이 건으로 대응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상황이 왜 그럴까?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연결짓기 시작하면 회사 생활 못 합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나의 캐리어입니다. 이 회사에서 업무 경력을 쌓는 것도, 그 다음에 인맥을 만드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 망할 정도로 내가 비리를 저지르고 내 개인 어떤 캐리어를 찾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거를 해 주세요. 네. 그 과정에서 내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 내 캐리어를 쌓으세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된다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사의 방향도 좀 끌고 가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 캐리어가 풍성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월급 받는 노예니까, 난 직원이니까 시키는 것만 잘해도 돼 라고 하면 결국에는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노예에겐 계속 시키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시키는 일은요, 끊임없이 옵니다.
근데 주인은 어때요? 내가 일을 만들어 해요. 그리고 내가 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도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 공황이 불안 장애가 해소가 안 된다. 그러면 정신과 진료를 받으셔서 약을 받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조금 보수적이거나 너무 바쁘거나 아니면 뭐 주변 가족들이 걱정을 한다. 그래서 나는 조금 그게 좀 어렵다. 정신과 가서 약을 받아 먹는 게 어렵다. 이렇다면 제가 제안을 할 테니까 요것대로 좀 자가 치유를 좀 해보세요. 첫 번째는 호흡, 그 다음에 근육 이완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면 호흡이 흐트러져요. 과호흡이 생기기도 하고. 그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긴 호흡이요. 회사 정말 딱 보고 긴장이 된다 그러면 네, 근육 이완이요. 이렇게 손도 털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몸도 털고 이렇게요. 그래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자기 대화도 중요해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면 아이, 불안해하고 상처받은 그 내면 아이랑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내려서 아니면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시면 주차장에서 내리셔서 사무실까지 올라갈 때 그때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뭘 불안해. 너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데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뭐 아유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엔요, 안전지대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뭐, 그게 회사 안에서 탕비실도 좋고요. 아니면 회사 이 건물 안에 있는 뭐 정원도 좋고요. 뭐, 회사 안에 있는 커피숍도 좋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피난처. 그게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 만나면 좀 편안해진다. 근데 그 사람한테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뭐 계속 미주알 고주알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내가 부담스러워서 조금 멀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보면 즐거운 사람 있잖아요. 뭐 남자분들 같으면은 예쁜 뭐 옆 부서에 뭐 미스김이 예쁘다. 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기 확언입니다. 이 자기 확언은 만트라 명상에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망상 활성계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RAS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요, 걸러서 들어옵니다. 망이 있어서요. 근데 그 망이 망상 활성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망상이라는 것이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뭐 망상 편집증 이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강력하게 원하는 것 위주로 정보가 들어와서 그것이 뉴런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정말 가난하고 뭐 어렵고 뭐 볼품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로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멋진 사업가가 될 거야. 난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주 멋진 걸 개발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도움도 되고 나는 정말 훌륭한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자신한테 확언, 만트라 명상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망성 활성계를 통해서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것들은 싹 걸러내고 모든 정보들을 이론적으로 사업의 아이디어, 사람들을 위한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뉴런을 뻗쳐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운명이 바뀌죠. 아셨죠? 팔자 정해진 거 아닙니다. 사주 보러 다니시고 굿하러 다니시고 기도하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오늘부터 계속 걸으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그게 내 이 뇌를 자극하고 모든 정보를 망상 활성계에서 걸러내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로 환원시킬 겁니다. 그러면 내 운명이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그다음에 적응 장애, 그리고 더 심지어는 이 공황 장애까지 느끼시는 거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적응하는 데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면 그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즐겁게 일하시고 주말에 푹 쉬시고, 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거다. 내 캐리어 쌓고 내 경력 쌓고 내 인맥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심리학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